안녕하세요. 사주TV 팰레스코어의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 제 옆에는 DB7의 박민달 코치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많이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걸걸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감기 걸리셨군요. 네, 목 감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 사실 미르달 코치가 이 필드 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바람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미르달 코치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팰레스코어는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도 날씨가 너무나 추우니까 감기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세 프리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스날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고 수비 쪽에 안정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난 상태입니다. 특히 좌우 측면에 있는 센터백들이 양쪽 사이드 공간을 커버하면서 전에 있었던 이제 좌우 측면 수비에 대한 공간을 잘 커버해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최우 선수의 선방도 굉장히 눈이 부신 상황입니다. 네, 일단 무스타피를 중심으로 해서 3백을 개편을 하면서 나초 몬레알은 어차피 포백 상황에서 레프트백으로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과 측면을 모두 커버하는 모습이 있고, 코시엘리는 활동량이 좀 많은 편이고 활동 반경이 넓은 편이니까 네. 오른쪽 측면을 커버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 3백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3백이 안정감을 유지하니까 네. 콜라시나츠라든가 베일린도 조금 더 공격 쪽에서 적극성을 띠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을 기록했는데 주중에 펼쳐진 허더스필드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라카제트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카제트 없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이 경기에서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교체 출전해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최전방의 화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네. 최근 들어서 알렉스 산체스와 웨스트웨이의 활약이 눈부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도 날카로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떨까요? 맨유 같은 경우는 공격 쪽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스타일을 이전과 비해 추구하고 있습니다. 루카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역습 상황 때 앞으로 전방으로 많이 치고 나간 상황 보였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선으로 많이 데려오면서 이선에 있는 미드필더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양쪽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뒷공간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시알이라든가 링가드 뭐 이런 선수들이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무리뉴 감독이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그바 부상당하고 돌아오긴 했지만은 네. 이 부상당하고 나서부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너무 단조로운 것 아니야? 이런 네.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측면 쪽에서 레시포드라든가 마샬, 링가드가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한 번에 넘기는 크로스에 네. 의해서 루카쿠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히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루카쿠가 좀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른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애슐리 영이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 마샤이도 영향가가 높은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루카쿠가 지금 득점포를 좀 침묵하고 있어도 여전히 득점 상황에서는 네.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중원에서 마티치가 부상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중원 쪽에서 약간 문제를 드러내면 이것이 수비 쪽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 쪽에서 올라오는 볼에 대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포백이 아니라 3백으로 좀 변화를 꾀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일단 지난 경기에서도 이 2골을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은 조금 더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경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홈에서 폼이 좋기 때문에 그 폼이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아스날은 정말 전통의 팀이고 그런 모습들이 맨유 상대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아스날이 무승부로서 무패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스날이 이길 것 같이 얘기하다가 무승부로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무패를 계속 이어간다. 에미레이츠의 무패를 계속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올 시즌 리그를 봤을 때는 7전 전승이잖아요. 네. 홈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면모를 유지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아스날 원정 2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당하긴 했어도 네. 그래도 퍼거슨 감독 시절부터 아스날을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는 클럽이니까
쉽게 패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스날의 승리가 예상이 돼요. 네, 아스날이 묘하게 네. 올 시즌 강팀의 제 힘을 발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 저희가 북런던 더비 예상했을 때 아스날을 너무나 평가절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토트넘을 너무나 높게 평가하면서 결국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다가 뭐 당연히 틀렸죠. 네. 그런데 아스날이 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조금 더 적극성을 띠면서 그리고 조금 더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경기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측면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애슐리 영이라든가 콜라시나츠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흥미진진하겠지만은 홈에서는 아스날이 좀 더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메뉴 팬들이 환호를 지르고 있네요. 제가 요즘에 펠레력이 네. 하늘을 찌릅니다. 말하는 족족 반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요. 아, 이 경기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촉이 아스날을 가리키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간략 프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스터 시티와 번리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경기 이후에 굉장히 분위기를 잘 타고 있고 번리도 사실 최근 분위기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분위기 좋은 팀끼리 맞붙고는 있지만 번리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성적이 좋지만 원정 경기를 떠났을 때 약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어서 레스터 홈팀의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네. 저는 번리가 최근 기세가 가장 좋은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했으니까. 네. 그리고 번리가 수비 쪽에서의 끈끈함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크리스 우드라든가 로비 브레디 이런 선수들이 골을 기록하면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번리가 올 시즌 원정에서의 성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4승 2무 1패니까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번리가 원정 경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빌바오와 레알 마드리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너무나도 들쭉날쭉합니다. 뭐 물론 레알 마드리드도 호날두가 뭐 리그에서 좀 침묵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빌바오가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레알의 저력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들고 레알이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이 경기를 잘못 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빌바오가 워낙에 홈에서 강하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빌바오는 홈에서 바르셀로나라든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투지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네. 이 빌바오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간략 프리뷰에 뽑았는데 네. 빌바오가 최근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주중에 펼쳐진 코파델레이 32강 2차전에서도 포르멘타라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포르멘타라가 세곤다 B팀입니다. 그러니까 3부 리그 팀에게 지금 패배를 당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 벤제마, 호날두가 리그에서도 골을 넣기 시작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케일러 나바스, 코바시치 또는 뭐 라모스 그리고 베일 모두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라모스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 네. 경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베일은 코파델레이 경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건재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레알 마드리드가 전력에서의 우위를 확실히 입증하면서 이 경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2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호펜하임과 라이프치히 경기.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홈 경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최근 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실리 축구를 바탕으로 원정이든 홈이든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리그 성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승부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기세는 라이프치히가 훨씬 좋죠. 네. 최근 4경기 무패니까. 그런데 호펜하임이 네. 홈에서는 끈끈한 모습이 있어요. 네. 3승 3무 1패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라이프치히도 고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로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의 경기죠.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근데 도르트문트가 저번 레비어 더비에서 조금 득점포를 많이 가동을 하면서 물론 수비적인 모습에선 조금 실망감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래도 도르트문트 같은 모습이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래서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이 최근 기세가 좋더라고요. 네. 최근 리그 8경기에서 무패더라고요. 네. 4승 3무고 홈에서 네. 도르트문트를 상대하는데 도르트문트가 저력을 보여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하는 미르달 코치고 네. 저는 사실 무승부냐 레버쿠젠의 승리냐 이거 갖고 고민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도르트문트의 피터 보츠 감독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근 이 도르트문트의 구단 운영진이 피터 보츠 감독에 대한 신뢰감을 표하긴 했는데 네. 이 경기에서 지고 잘리는 것이 도르트문트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내년 그러니까 2018년을 준비하기에 네. 아직 시즌은 길고요. 네. 많은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피터 보츠 감독으로 가면 안 돼요. 한츠 바스켓 사장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하튼 그래서 네. 사심을 담아서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간략하게 네. 이 상세 프리뷰와 간략 프리뷰를 마무리 짓게 됐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펠레스코어라는 프로그램이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나갔었는데 네. 저희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리뷰만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로 일정이 좀 풀리면서 마무리가 지면 그때 그동안 못했던 저희가 레전드 매치라든가 네. 레전드 플레이어라든가 또는 뭐 2주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차츰차츰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